안녕하세요, 루시다육지기입니다. 제가 오늘은 요 앞에 보이시는 흙 용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조금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우리 다육 매니아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공부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용토는 저희가 이제 용토란 뭐냐? 저희가 다육이를 키움에 있어서 식물이 살아가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만의 레시피대로 만드는 것을 바로 용토라고 합니다. 그 용토에는 여기 보이는 녹소토도 있고 훈탄, 상토, 비트모스, 퍼라이트, 질석,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잘 배합이 잘 돼서 나오는 산야초. 산야초는 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. 다는 아니겠죠. 웬만한 용토는 다 들어있어요. 여기 보이면 녹소토도 보이고요. 조국토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조국토는 안 보이는 게 아마 제 생각인데 녹소토하고 조국토가 성질이 거의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넣었는데 보니까 조국토보다는 녹소토가 단가가 조금 쌉니다. 그래서 조국토를 안 넣고 녹소토를 넣은 것 같아요. 네, 경석 보이고요. 제오라이트도 좀 보이네요.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. 용토를 만들 때 저희가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. 근데 좀 크게 보면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통기성, 바람이 공기의 흐름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느냐. 그 다음에 배수성, 물이 얼마만큼 잘 빠지느냐. 물을 줬는데 잘 안 빠지고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배수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보습성, 물을 줬는데 훅 빠져나가 버리고, 저희가 왜 흔히 좀 보셨을 거예요. 그 오래된 농가나 이런 데서 가면은 이게 요 플라스틱 화분에, 얇은 플라스틱 화분에 이제 요 상토나 피트모스만 딱 들어가가지고 키운 애들 보면은 뽑으면 그 덩어리째 그냥 거의 딱딱하게 마른 상태에서 뿅 빠져나오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. 그런 애들은 물을 주면 물을 못 먹어요. 이 흙이, 피트모스나 상토가 너무 말라 있어서 흙을 못 먹고 그냥 쭉 빠져버려요. 그런 걸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뭐 다른 용토들을 넣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습성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저 이제 한 가지는 얘는 보비성이라 해가지고 비료를 줬을 때, 영양분을 줬을 때 얼마만큼 잘 간직을 하고 있다가 얘를 주기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뿌리에게 공급을 하느냐, 뭐 이런 걸 들 수 있는데요. 요 세 가지, 보비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세 가지, 통기성, 배수성, 보습성, 요 세 가지만 키 포인트를 잡으시고 용토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릴 거. 제가 여기 지금 저곡토를 준비를 못했는데, 녹소토하고 저곡토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, 얘네들은 뭐 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육이들이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양분을 공급을 한다, 이렇게들 다 알고 계세요. 아닙니다. 전혀 아니에요. 완전 아닙니다. 녹소토하고 저곡토는 무기질개 용토입니다. 무기질개. 양분이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 어디서부터 그게 잘못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녹소토하고 저곡토는 무기질개 용토입니다. 근데 무기질개 용토면 안 넣어도 되지 않아?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. 그것도 아닙니다. 왜?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보습성,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소토하고 저곡토는 필요로 합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산야초에도 저곡토가 안 들어있고 녹소토만 들어있죠. 왜 그렇겠습니까? 저곡토하고 녹소토 두 가지는 좀 성질이 좀 비슷합니다. 그래서
둘 중에 하나만 넣는 것 같고,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저는 두 가지, 또박이 만들 때 두 가지 다 넣어요. 자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얘 이제 녹소토하고 조옥토가 들어가면 보습성과 통기성이 좋지 않냐? 당연히 좋아지죠. 근데 왜 걔네들만 쓰면 되지 왜 여기에 있는 비트모스나 상토를 넣어? 라고 말씀을 하시면, 얘네들이 양분을 공급을 합니다. 양분, 영양분이 여기에 있어요. 여기에. 요 두 가지에. 그래서 비트모스와 상토를 넣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훈타는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저희 뭐 냉장고에 숯 한 덩어리씩 막 넣고 옛날에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만들어진 게 있는데, 그런 것도 이제 TV 다이에 옆에 올려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. 얘도 습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살균 작용을 해줍니다.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질석은 뭐 저도 넣고 있는데, 얘는 특별하게 뭐 질석이 뭐 어디에 좋다, 여기에 좋더라, 저기 좋더라, 얘는 이런 성분이 있더라, 저런 성분이 있더라, 그건 없어요. 제가 봤을 때 질석은 돌이에요. 돌. 한마디로 돌을 이제 고온에서 빵 튀긴 거예요. 빵 튀기다 보니까 질석이라는 돌을 고온에서 이렇게 빵 튀긴 거예요. 구운 거예요. 그걸 이제 한 단계 공정을 거쳐갔죠. 그래서 이제 버미큘라이트라고 합니다. 이 지렁이 모양, 그 확대해서 보면 지렁이 이게 접었다 펴졌다는 그 부분이랑 닮았다고 해서 뭐 라틴어로 버미큘라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. 버미큘라이트 이게 질석도 이제 성질이 좀 이제 엄청 가벼워요. 모래의 한 15분의 1? 이 정도밖에 안 돼요, 무게가. 그래서 이제 통기성이 좋고, 네, 보수성이 좋고, 무균이죠. 무균. 세균이 구워 놓으니까 세균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뭐 파종하거나 삽목하거나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. 근데 이제 질석이 한 가지 단점. 얘가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면 부서져요.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부셔집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자가 엄청 작은 입자가 나와요. 근데 이제 그 입자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. 이제 그 입자가 나중에 뿌리에 달라붙어 가지고 뿌리가 이제 썩을 수도 있어요. 숨을 못 쉬니까. 그렇기 때문에 질석은 사용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고, 만약에 쓰시면 뭐 효능은 확실히 좋습니다. 근데 딱 쓰실 때는 1년, 올 봄에 질석을 넣은 흙을 사용해서 만들었다, 내년 봄에는 분갈이 하셔야 합니다. 이게 근데 흙 속에 뭐 화분 속에 계속 있는 흙인데 왜 망가져라고 하는데, 부셔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 화분도 이렇게 뭐 밑으로 쭉쭉쭉 빠지지 않습니까? 흙이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질석 쓰실 때는 1년만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퍼라이트도 마찬가지예요. 이 진주석을 고온에서 이제 빵 구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딱딱한, 굉장히 가볍고 통기성도 좋고 보수성도 좋고 많이 쓰죠. 요즘 그 도심에 있는 건물 옥상에 보면은 요즘 화단 조성 많이 하지 않습니까? 화단 조성할 때도 요 퍼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가볍기 때문에. 옥상에다가 화단 조성한다고 흙을 막 때려 부으면은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요 퍼라이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. 용토를 만드실 때는 뭐 누구 거 샀으니까 좋더라, 요거 샀으니까 좋더라, 근데 너는 A 집 거 쓰니까 좋아? 나 A 집 거 별로던데, 난 B 집 게 좋던데, 요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게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우리나라 기후는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. 서울이 봄인데 뭐 부산은 겨울이고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? 자, 기후는 다 비슷합니다. 지역별로. 근데 키우는 환경은 다 다르실 거예요. 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, 베란다,
뭐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있는 그 앞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 다양합니다.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조금씩 용토의 차이가 있습니다.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통풍이 조금 약해요. 다른 환경에 비해서. 그러면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녹소토나 저곡토, 여기 있는 산야초 같은 비율을 조금 높이시고 피트모스나 상토의 비율을 조금 낮추셔야 합니다. 그래야지 통풍이 잘 되고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키핑장이나 전원주택 뭐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채광이 굉장히 좋은 곳, 그런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상토나 피트모스 비율을 조금 더 높이셔도 돼요. 다른 지역에 비해서, 베란다에 비해서. 그러면 애들이 잘 자랍니다. 튼튼하게. 자,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튼튼하게 잘 자랐다. 나는 대품이 좋아. 그 거름도 주고 비료도 좀, 그러면 너무 팍팍팍 키워버리면 이 다육이 입장에 있는 이 조직이 이렇게 확 키우면, 빠른 단기간에 이렇게 확 키워버리면 상추 키우듯이 이 조직이 엄청 약해져요. 그래서 여름에 무름병이 오기 쉽습니다.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셔서 키우시고,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. 다육이도 보면 뭐 종자별로 개체별로 다르겠지만, 큰 애들은 뭐 엄청나게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은 뭐 조그만 애들도 있는데, 작은 애들을 뭐 얘는 요 1930은 한참 더 크는 종자죠.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사포테 같은 경우 많이 안 크는 종자죠. 큰 애들 뭐 요 정도 크면 더 이상 안 커요. 근데 계속 뭐 양분 줘봤자 안 큽니다. 그런 애들은 요 정도 컸다. 아니면 나는 큰 거 싫어.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나는 한 요 정도 한 10cm 내외인 애들이 제일 좋아라고 생각이 드시면 딱 그 정도까지 크면 분갈이 하실 때 뽑으셔서 마사의 비율을 좀 높이세요. 마사의 비율을. 마사는 양분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합니다. 단단하게 떼글떼글하게 굳어져 가요. 근데 얼굴이 쪼그라들어요. 점점 작아집니다.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으면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적정하게 조금만 더 높이시면 돼요. 그런 걸 제가 조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얼마만큼이라고 딱 단정 짓지를 못하는 이유가 환경 때문에 그래요. 키우시는 환경.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레시피를 가지라는 겁니다. 용토 만드실 때. 나 우리 친구가 키핑장에서 키핑하는데 저 친구 거 써보니까 저 친구가 엄청 잘 자라더라. 그래서 흙을 좀 얻어왔어. 근데 우리 집에 가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써보니까 왜 이렇게 물러버려? 당연하죠. 용토의 차이입니다. 이게 키핑장에서는 통풍이 잘 되니까 요런 비트모스나 상토를 좀 많이 넣었을 것이고, 집에 쓰실 때는, 베란다에 쓰실 때는 좀 줄이고 높이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찾으셔야 합니다. 강모래에 요즘 제가 어제 저희 구독자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, 강모래가 거의 한 80% 밭이었어요. 밭. 키핑장 뭐 그런 환경 하우스였는데, 밭에 이제 만드셨는데 밭에 흙이 제가 사진상으로는 한 강모래가 한 80% 이상 되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조언을 조금 해드렸습니다. 조언 해주신 대로 한번 해보시고, 좋다, 요거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. 제 말이 100% 정답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노하우니까 참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수요일입니다. 날씨가 아래 지방은 비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, 이쪽은 지금 햇빛 쨍쨍이네요.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,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,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, 좋은 다육이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, 좋은 영상도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구독, 좋아요 하시고요. 오늘 하루 파이팅.
이상 루시지기가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